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7월 11일에 있었던 지난 7월 11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9급 영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하느냐,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해라는 게 결국에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거지만 말이 쉬워서 이해지, 이해를 한다는 것은 문장을 올바로 읽질 못하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문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오랜 시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13번 문제는 밑줄 친 A, B에 들어갈 접속어에 관한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접속어라는 것은 바로 문장에 대한, 전후 문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의 이해가 아니라 문장의 읽기가 주제니까 오늘은 그 내용은, 문제풀이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문장 중에서도 우리는 평서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8번, 9번, 그 다음에 10번 이 세 개의 지문도 역시 뭐 다른 문장 없이 평서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하고 어디쯤 끊어 읽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거에다가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들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이 단어들에 대한 뭐가 판단이 돼야 될까요? 품사가 판단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advocates라는 단어의 품사를 알아야 문장은 어떻게 시작했다는 걸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advocates라는 단어를 내가 잘 안다. 옹호자.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옹호자 하다 보니까 명사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내가 advocates의 뜻은 잘 모르겠는데 저 단어의 형태를 보니까 명사 같다. 왜? S나 ES가 붙으면 명사의 복수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그 단어의 쓰임새를 보니까 명사 같다. 왜냐하면 문장에서 of라는 전치사는 왼쪽에 있는 명사와 오른쪽에 있는 명사를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문장 시작에 첫 단어를 보면서 명사라고 느끼고 of 때문에 명사를 더 읽어 주어서 이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고 주어를 끊어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냐 하고 물었을 때 주어 다음에 쓸 수 있는 용어는 이 단어를 보면서 세 가지, 가장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할까요? 동사. 혹은 뭐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좀 길어지면 서술어, 아니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식어, 이렇게 말할 수 되는데 나는 believe라는 단어가 믿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다. 주어 읽고 주어 다음에 believe를 보면서 동사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시작과 전개가 어려움이 없는 아주 평범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뜻 보니까 이 문장은 조금 길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길었을 때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 문장이 길어졌다면
우리가 길어지는 원인 중에 선생은 한 5가지를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가 속칭 불완전 타동사로 인한 오형식 문장이 나타나면 길다. 둘째, 절이 나타나면 길다. 셋째, 준동사가 나타나면 길다. 넷째, 등이 접속사가 나타나면 길다. 다섯째, 수식어가 많은 문장은 길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은 2번과 4번에 대한 주제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believe가 동사라면 곧 강의가 진행이 되겠지만 자동사와 타동사를 꼭 가려라.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필요하다. 목적어에는 명사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단어로서의 명사가 나오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that이라는 접속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는 무엇을 이룰까? 절을 이룬다. 절은 절인데 지금 뭐가 필요하냐? 목적어다. 그럼 무슨 절이냐? 명사절이다.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단어로서의 명사가 뜨면 짧고 쉬운 문장이 되지만 목적어 자리에 절이 뜨면 목적어가 길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절이라는 건 얼만큼을 읽어야 하느냐. 절은 접속사가 나와서 혹은 접속사가 생략될 수도 있지만 절이란 접속사 뒤에 문장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절이거든요. 그러면 접속사 뒤에는 당연히 뭐 나올까요? 주어. 주어 다음 뭐 나올까요? 동사. 등등등을 달고 다니는 게 절이죠. 이때 제가 지난번 처음부터 말했지만 접속사라는 단어의 품사를 알면 끊어 읽는데 도움을 준다. 또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은 주어와 타동사와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 그리고 when이라는 접속사가 유도하는 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실까요?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다시 문장은 뭐로 시작했나요? 하는 순간 첫 단어를 안다. 만은, 니은 받침이 들어가니까 형용사 같다. 그럼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예상대로 뭐뭐 이스트, 뭐뭐 하는 사람, 이런 것이 들어가면 명사 같고, s나 es가 붙으면 명사 같고, 게다가 c는 자신있게 동사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문장은 뭐로 시작했다? 주어. 그 다음에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를 읽고 주어 다음에 뭐 나왔다? 동사. 동사라면 우리가 뭐하고 뭘 가려라? 자동사와 타동사. 타동사라면 뭘 찾아라? 명사. 그걸 뭐 삼아라? 목적어. 무엇을 알면 도움이 된다? 전치사. 뭐 하는데 도움을 준다? 끊어 읽기.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별로 어려운 문장 같지 않은데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까지 하나의 문장인데 굉장히 길더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왜 길어졌을까를 곰곰 보니까 여기에 떡하니 등이 접속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등이 접속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and, but, or 이런 것이 있고, 등이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뭘까? 연결. 무엇을 연결할까? 그랬더니 짧게는 단어, 구나 절 혹은 문장을 연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뭔가를 연결한다는 건 문장을 길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as의 품사는 전치사다. 전치사라는 건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 삼는다. 등위 접속사를 만났다. 이때 등위 접속사 왼쪽에 커마가 있다는 것은 왠지 연결 부위가 길 것 같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를 한번 끊어 읽어 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연결 부위가 긴 건 단어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일까, 절일까, 문장일까 힐끔 봤더니 거꾸로 was라는 뭐가 보이니까 동사. 동사 왼쪽의 명사는 뭐가 되고 주어. 주어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무엇이 있고 부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장이 길어진 원인 등위 접속사 때문이다. 등위 접속사가 연결한 것 문장 이렇게 된 거고, 그렇다면 이 문장을 끊어 읽는 것은 첫째 주어를 끊어 읽었고, 둘째 동사만큼을 읽었고, 셋째 전치사가 끊어 읽는데 도움을 주었고, 넷째 등위 접속사를 끊었고, 다섯째 문장의 주어가 나오기 전 무엇을 끊어 읽고 부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잘근잘근 끊어 읽으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이죠.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우리가 1. 첫 단어 parents를 봤다. 부모님들 하는 순간 명사라고 느꼈고 주어가 되니까 문장 시작은 부담이 없었다. 다음 주어 다음에 이 단어를 보면서 이거잖아요. 이 단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 있으면 뭐라고 말해라 동사.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해라 서술어.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해라 수식어.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뭐라고 말하고 싶다 수식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어를 끊어 읽고 주어 다음에 수식어라고 느끼면 수식어를 읽는다는 말은 무엇을 서술어를 혹은 무엇을 동사를 뭐 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동사가 뭘까요 했더니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이게 지금 동사이면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직은 여러분들 강의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모 자리에서 수식어 자리에서 뭘 만나면 후를 만나면 후 뒤에는 만약에 주어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지만 후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오면 동사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다시 후 다음에 뭐가 나오면 주어, 뭐가 나오는 거고 동사. 그럼 여기까지가 수식어잖아요. 그럼 요게 뭐가 돼야 돼? 서술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that은 서술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렵죠? 그러면 후 다음엔 뭐가 나온 건가요? 동사. 그렇다면 이 어디까지가 수식어인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홈스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홈스쿨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문장은 주어 다음에 주어로 시작하는 건 쉬웠다. 수식어라고 판단하는 건 쉬웠다. 그런데 홈스쿨을 동사로 삼아서 홈스쿨까지를 수식어로 읽고 argue를 문장 전체의 동사로 하는 것, 그것은 조금 어려웠다. 바로 이런 게 말은 수식어지만 말은 수식어라는 말은 쉽지만 수식어를 읽기, 서술어를 발견하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용어 먼저 숙달을 시켜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다음, 그런데 또
드렸던 말처럼 문장을 시작해서 문장을 끝날 때까지 왠지 길어졌다고 판단이 돼서 보니까 that이라는 뭐가 떴어요? 접속사가 뭘 이루고 있어요? 절. 그런데 argue가 뭐니까 타동사의 뭐가 되는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이고 절이란 접속사 뒤에 뭐의 형태다? 문장의 형태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고 주어, 뭘 느끼면서 조동사, 뒤에 뭐가 나오고 동사, 중에 뭐가 되고 타동사, 무엇을 찾아서 명사, 뭐까지 읽었더니 목적어까지 읽었더니 예상대로 또 뭐가 나온 건가요? 등위 접속사다. 그렇다면 등위 접속사가 무엇을 연결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오른쪽 먼저 보시는 거예요. 오른쪽 단어의 품사를 느껴봐라. 그랬더니 왼쪽, 그러면 오른쪽 단어가 동사라는 것은 이 등위 접속사는 뭘 연결한다는 거예요? 동사들을 연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왼쪽에 공교롭게도 동사가 3개 있는 거죠. 이때 힌트. 등위 접속사 왼쪽에 커마가 없을 때 연결 부위는 짧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and가 모니터와 기부를 연결하니까 요것이 공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또다시 드리는 말씀, 절이 나타나면 문장이 길어질 수 있고 등위 접속사가 나타나면 문장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절을 발견하고 읽는 습관, 등위 접속사를 발견해서 이것이 뭘 연결했는가를 느끼는 습관, 이것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문장 시작은 굉장히 쉬웠다. 그 다음에 그 전개도 쉬웠다. 동사를 찾았는데 이때도 또 등위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위 접속사도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니까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왕창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서술어가 되는 거죠. 동사란 뭐하고 뭐가 할까? 자동사와 타동사. 타동사에 뭐가 필요할까? 목적어 자리에 또 and가 보이고 오른쪽과 왼쪽을 보니까 요놈하고 요놈을 연결하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위 접속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거고, 다시 문장의 주어, 문장 전체의 서술어만큼을 읽으면 나머지들은 다 뭐가 되는 걸까요? 수식어가 이렇게 나와서 길어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지요. 또 이 문장도 조금 이제 까다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왜 까다로워졌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죠. 1. 문장은 주어가 아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린 접속어로서의 부사를 끊어내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문장에서 of가 명사와 명사를 엮었으니까 주어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 이거는 참 좋았는데 여기까지 뭐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갔어요. 그런데 say가 타동사인데 타동사의 목적어를 한번 보자. 이런 표현이잖아요. 목적어인데 that이라는 뭐가 나왔으니까 접속사, 무엇을 이룰 것이고 절, 목적어니까 무슨 절일까요? 명사절. 그런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절이란 접속사 뒤에서 문장의 형태다 하니까 접속사 뒤엔 당연히 뭐가 나왔을까요? 주어. 주어 다음에 쓸 수 있는 용어 3개.
동사와 서술어와 수식어 중에 뭐가 됐을까요? 수식어. 그렇잖아요. 수식어라면 무엇을 발견할까요? 서술어. 즉 뭘 발견할까요? 동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명사절이 되는 거고, 길어졌을 때 문장을 끊어 읽는데 도움을 주는 단어가 뭘까요? 전치사. 또 문장을 끊어 읽는데 도움을 주는 품사가 뭘까요? 접속사. 이런 식이죠. 또 우리가 또 끊어 읽는데 도움을 주는 게 뭘까요? 전치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탁탁 끊어 읽으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단어로서의 명사가 뜨면 쉽지만 절이 뜨면 길다.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 아까 문장이 길어지는 5가지 원인 중에 여기서는 4가지가 나온 거네요. 1. 절이 뜨면 길다. 2. 수식어가 뜨면 길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절과 수식어. 여긴 등위 접속사가 안 나온 거고 등위 접속사는 요 전 문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치사와 접속사는 문장을 끊어 읽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 문장은 상당히 긴 문장이네요. 이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다. 주어 다음에 though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흔히 접속사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but하고 동의어인 하나의 부사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면 주어 다음에 have를 보고 완료 시제를 느껴서 서술어라면 이게 동사. have를 보고 서술어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라고 느꼈기 때문인가요? 완료 시제라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역시 show인데 show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타동사. 그죠? 타동사는 다시 한번 뭘 갖되 목적어. 뭐가 필요한데 명사. that이라는 뭘 받다? 접속사. 그러니까 뭘 이룬다? 절. 절이란 접속사 뒤에 뭐의 형태로 간다? 문장이니까 뭐가 보인다? 주어. 주어 다음 뭐가 보인다? 동사 등등등. 응?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어를 끊어 읽고 동사를 끊어 읽었지만 뭘 느끼면 끊어 읽어라? 절. 다음 무엇을 느끼면 끊어 읽었는데 참 도움이 된다? 전치사. 전치사는 무엇을 찾아서? 명사. 뭐까지 읽어라? 전치사의 목적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장은 뒤에 길었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즉 이 부분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분사, 구문도 들어있고 뭐 절도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죠. 문장은 다시 한번 접속어라는 부사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엇이 남았고 주어. 다시 한번 뭘 느꼈기 때문에 완료 시제. 뭐라고 말을 걸면서 서술어. 그러면서 raise를 뭐 삼아라? 동사. 동사란 뭘 가려라? 타동사. 그랬더니 뭘 찾아서? 명사. 뭐 삼아라? 목적어. 그랬더니 뭐 앞에 막혔다? 전치사. 전치사는 어디까지만 읽어라? 전치사의 목적어. 그럼 나머지들은 다 뭐가 된다? 수식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대체적인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도 역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는 2가지 나왔잖아요. 주어. 주어가 나오기 전 접속어가 있는 부사들이 있었고 주어 다음엔 대부분 무엇이 나와서
동사가 나와서 쉬웠지만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경우도 충분히 있었다. 서술어.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후라는 단어를 보면서 무엇이 나왔던 경우도 있었다. 수식어. 수식어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엇을 발견해 주라. 서술어. 즉 무엇을 발견해 주라. 동사. 이런 경우까지 했었고요. 다시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등위 접속사.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